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이 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신년 인사회에 어제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비대위원장 신분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니 해도 새해 인사는 이게 최고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실까요? 새해 인사말 중에서 뭐니 해도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매년 세배할 때마다 제 새해 덕담은 이거 하나였습니다. 매번 돌아오는 신년이지만 2024년은 여느 때와 많이 다릅니다. 저희는 무조건 이기고 보겠다는 승부욕보다 이겨서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겠다는 선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저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사진이냐면 아직 사진 맞으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마이크 이렇게 딱 잡고 얘기하고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저 옆에 있었는데 그때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저 옆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최수영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지금 저렇게 흐뭇한 뭔가 미소를 짓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어제 저 당시에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저도 어제 저 사진을 주목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저도 메시지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저 사진에 담긴 함의를 봤는데 저 시계를 아마 뒤로 돌리면 3년 전으로 뒤돌리면은 검찰총장과 중앙지검 3차장 검사였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두 사람이 지금은 2년 반의 세월이 흘러서 대한민국 권력서열 2위와 사실상의 권력서열 2위가 돼서 청와대 영빈관에서 만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러면서 지금 더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굉장히 지금 낮은 상태에서 위기 상황,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 자신이 가장 아끼던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등판시켜서 소방수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 인사말을 바라보는 윤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아마 짧은 순간이지만 정말 수백 가지의 회한과 여러 가지 감회가 스쳐갔을 것 같아요. 함께 고난받았던 시절, 또 그것을 역경을 돌파하던 시절, 총장을 그만두던 시절, 정치에 입문하던 시절. 그래서 자신이 2년 동안 이만큼 끌고 왔는데 이 상황에서 다시 이제 자기가 제일 아꼈던 한동훈 당시 3차장 검사가 지금은 법무부 장관을 거쳐서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국가원수의 바로 내 옆에 서서 당의 진로와 총선 전략을 저렇게 설명하는 모습이 얼마나 대견하고도 또 말하자면 지금 또 갖고 있는 지금 대통령이 지금 처한 입장에서 여러 가지 회한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함축한 게 저 사진이고 앞으로 저 사진은 두고 저 두 분의 정치 인생이 회자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뭔가 이렇게 감히 예측을 해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저 동훈이는 저 뭘 시켜도 참 잘한다, 저 친구죠. 저 수사도 잘하고, 아니 뭐 비대위원장도 뭐 잘하네, 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뭐? 아니 이게 제가 할 말을 앵커님 미리 해버리네. 아,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 그 다른 보도 채널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속의 말을 제가 읽었죠. 제가 이제 뭐 궁예처럼 관시법은 못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떻게요? 야, 우리 동훈이 대단해. 검사 때도 진짜 수사 잘하더니 정치인 때도 이렇게 잘할 줄 몰랐네. 우리 동훈이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도 많이 오르고 등단하게 내 지지율까지 많이 올랐네. 이렇게 흐뭇하게 바라보지 않을까. 그게 앵커님 말씀이나 제 말이 똑같은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제 오늘 광주를 방문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충북 청주를 방문하는 일정이 오후에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오는지는 또 좀 정리를 해서 내일 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